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무신정변의 발생 배경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농민, 천민이 일으킨 저항운동의 성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등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에 대해 학습을 했어요. 오늘은 그 모순들이 결국은 무신들에 의해서 깨어질 것입니다. 바로 무신정변. 고려는 이 무신정변에 의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진다고 학습을 했죠. 오늘 드디어 고려 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고려 후기, 무신정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려의 무신들은 문신들에 비해 매우 차별을 받았어요. 기억나시나요?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었다는 사실.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으며 심지어 군사 최고 지휘권도 무신이 아닌 문신이 가지고 있었죠. 문벌 귀족들은 무신들을 철저하게 차별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만 거죠. 정말 당시에 문벌 귀족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중부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그가 수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대요. 그런데 이 수염을요, 문신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촛불을 가지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은 문신이었어요. 정중부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딱 막아선 당시 실세가 있었죠. 바로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이었습니다. 무신들에게 존경을 받던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문벌귀족 대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태우는 사건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문벌귀족의 토지 확대 때문에 하급 군인들이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과 신하들이 왕의 놀이터인 보현원이라는 곳에 나들이를 떠났어요. 수박희라는 지금의 택경 같은 게임이 있었는데 그 수박희에서 패배한 대장군 이소응을 뺨을 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뺨을 할례라고 하는 문신이 때린 겁니다. 문신이 무신을 패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때 무신 전체가 눈이 돌아가요. 사실 무신들은 이의방, 정중부를 중심으로 이미 정변을 계획하고 있었고 창칼을 꺼내들어 문신들을 모조리 살해해버립니다. 이를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왕을 교체하고 고려는 이제 무신들이 이끄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무신정권 초기에는 무신들 전체를 확 휘어잡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싸움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 이의방, 그 다음 정중부가 권력을 쟁취하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1인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의민이 경대승을 제거하고 난리를 쳐요. 옆에서 보고 배운 것이 쿠데타뿐이니 결국 칼로 이긴 자가 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여기서 이의민은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인데 군인이 되어 무신정변 때 공을 세우면서 자신의 세력을 쌓아서 엄청난 추진력으로 최고 권력자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최충헌에게 제거, 참 난잡했죠. 그런데 드디어 최충헌이 조정을 장악하면서 그때부터 권력 투쟁이 가라앉고 안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4대에 걸쳐서 쭉 최씨 정권이 지속됩니다. 최씨 정권의 성립. 이 집권자의 변천 과정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서
당시 정치기구와 군사조직을 보여드릴게요. 무신정권 당시의 집권자와 정치기구, 그리고 군사조직을 좀 더 살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외워주세요. 먼저 정치기구. 앞 강의에서 성종을 배우면서 이성육부 배웠잖아요. 독자적인 기구라고 해서 도병마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도병마사는 문신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였고요. 지금 여기에 무신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는 따로 무엇이 있었냐면 중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방. 그래서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이 이 당시 최고 기관이 됩니다. 그러다가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중방의 실권은 최충원이 설치한 교정도감으로 넘어갑니다. 이 교정도감은 처음에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는데 점차 교정도감에서 조세징수 및 관리감찰 등 나라를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정치기구가 있는데요. 최우가 자신의 집에 설치한 것인데 정방은 인사권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모든 관직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무지막지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조직을 볼게요. 경대승 때에 도방을 설치했고요. 그게 없어졌다가 최충원 때에 다시 생겨납니다. 도방이 뭐냐 하면 경대승이랑 최충원 등의 호위 부대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사병 조직, 보디가드를 국가기관으로 만든 겁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최우는 도방에다가 삼별초도 추가합니다. 이 삼별초는 몽골 항쟁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우 때 새로 설치된 것이 정방, 삼별초 많기도 하네요. 처음에 고려는 무신을 우대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무신정변은 하극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극상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중2가 중3을 패는 것, 이것을 하극상이라고 하는데 중2가 중3을 패면 그걸 봤던 중1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중2 패도 되는 건가? 하는 명분이 생기겠죠? 이러한 원리로 무신집권 시기에는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오고 또 치고 올라오고 하는 혼란한 시기입니다. 또 문신과 달리 무신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사병을 길러서 계속 권력 다툼을 벌이는 거죠. 실력이 있는 자, 즉 싸움을 잘하는 놈이 힘을 갖게 되는 세상. 이제 심지어 하층민까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무신 집권자들의 가혹한 수탈로 힘들어 죽겠는데 천민 출신의 무신 집권자 이유민도 있었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결국 농민과 천민 등 하층민은 봉기를 일으켜 저항합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아주 많이 일어났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먼저 망이 망소이의 난. 어디에서 이걸 일으킨 거냐면 바로 공주입니다. 공주. 공주 명학소예요. 명학소. 앞에 강의에서 제가 왜 그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곳, 향리가 다스리는 자치적 기구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향, 부곡, 소라고 설명드렸죠. 향과 부곡은 주로 농사를 짓는 집단 구역이었고요. 소라고 하는 것은 종이, 자기, 먹 등 소모품 등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바로 그 소예요. 공주에 있는 명학소. 공주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금을 특별히 많이 거둔 데다가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특수행정구역 사람들이 차별적인 행정제도에 빡쳐서 일어난 거죠. 바로 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 형제의 난이 들고 일어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천민들은 신분해방을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해요. 최충원이 정권을 잡고 그의 산노비였던 만적은 개경에서 나무하던 노비들을 모아서 봉기를 계획했어요. 개경에서 신분해방.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분에 따른 차별이 당연히 여겨졌던 시대.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같은 어떤 저항들이 최씨 무신 정권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만적의 난, 망이 망소의 난은 매우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혼란스럽기도 한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다이나믹한 시대인 것 같고 그러네요.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